자, 이번 시간은 O2 완자 통합과 페이지 25페이지 스펙트럼과 우주 원소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좀 알아둬야 될 내용이 우주 원소 분포야. 그러니까 우리가 빅뱅 우주 초기에 수소와 헬륨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배웠었죠. 자, 그러면 이 수소와 헬륨이 우주 공간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돼, 그치? 그래서 어떤 직접 보거나 어떤 관측 장비를 통해서 이 입자들의 존재 유무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참 과학자들은 똑똑해요, 그죠? 어떤 방법을 이용했냐면 빛을 이용한 거야, 그치? 빛을 이용해서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입자들을 이제 파악을 했는데 우선 한번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될 내용이 자, 우주 원소를 관측하는 방법은 자,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 그지?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그러면 선생님, 스펙트럼이 뭔지를 먼저 좀 알고 가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일단 스펙트럼의 원리를 잠깐 이야기하자면 자, 이렇게 삼각형 프리즘을 준비를 하고 여기다가 빛을 쪼입니다. 그래서 빛이 굴절이 되면서 색깔마다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 이렇게 빨간색도, 그 다음에 주황색도, 그 다음에 파란색도, 그 다음에 뭐 보라색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빛은 파장에 따라서, 그지? 이제 속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빛 같은 경우는 빨주노초 파란보를 다 섞으면 백색광이야, 그지? 그럼 그 안에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빨주노초 파란 보라색의 이렇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복사선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시광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광선. 그 다음에 보라색 바깥쪽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빨간색 바깥쪽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적외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일단은 에너지도 크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도 어떻습니까? 진동수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장이라는 개념이 나와.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짧아져, 그지? 그래서 파장을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자, A라는 파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왕왕왕 이런 파동이 있고 자, B라는 파동은 조금 더 많이 떨리는 왕왕왕왕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A와 B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떨립니까? B가 더 많이 떨리지, 그지? 그래서 진동수를 만약에 비교했다라고 하면 B가 A보다 큰 거고, 그 다음에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에너지도 B가 A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떨리는 이런 진동수가 모두 더 크다. 굴절률 같은 경우도 더 어떻다? 크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파장이야. 우리가 파동에서 마루와 마루 사이의 이 거리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파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문자로는 람다, 단위로는 미터를 씁니다. 그럼 요 파장과 요 파장을 비교를 해야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파장이 짧은 놈이 에너지가 어떻다? 크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파장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또 하나 우리가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면요, 뭐가 보이니? 이런 특정한 이 스펙트럼의 영역에서 검은색 띠가 발견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 요 위에 여기에다가 수소를 넣고 방전을 시키는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색깔 위에 그치 고유한 선의 위치 굵기를 가지면서 이런 고유한 선들이 보이잖아, 그치? 그러면 보통 이쪽이 어떤 색입니까? 빨간색이면 그죠? 이쪽이 만약에 빨간색 계통이 있고 이쪽이 파란색 띠가 있으면
자,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다는 얘기야? 파장이 길다.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다? 파장이 짧다.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가 전자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선들이 여러 개가 막 나와, 그지? 그럼 다양한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 원리가 이제 어떤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에너지 준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핵을 중심으로 자,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영역들이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게 껍질 이론이라고도 이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K, L, M 등등등등 이렇게 가잖아, 그렇지? 그럼 전자가 좀 에너지가 높은 영역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낮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이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떨어질 때 이런 하나하나 선들이 이 선이야. 에너지를 표시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표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을 볼 때, 그지? 프리즘과 분광기를 통과하여 생긴 빛의 띠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중학교 2학년 때도 좀 배운 기억이 나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이거야. 이 그림을 좀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자, 여기에 어떤 그림이 되어 있냐면, 자, 별 자체에서 오는 빛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관측소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빨준, 오초, 파남보 끊기지 않는 이런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 영역대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 태양의 빛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게 나오죠. 이 흡수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림이 약간 조금 이상하긴 한데, 자, 이 사이에 굉장히 차가운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차가운 저온의 기체의 영역이 있어, 그지? 자, 표시를 다시 한번 할까요? 여기에 이렇게 무슨 기체입니까? 저온의 기체야, 그지? 저온의 기체가 있으면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에너지의 빛을 여기에 있는 이 기체 성분들이 일부를 흡수해, 그지? 그래서 흡수된 그 에너지 영역이 검은색 선으로 보이잖아, 그지?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주변에 어떤 별들이 많아, 그지? 별들을 여기다 그냥 좀 극단적으로. 그러면 이 별빛에 의해서 이 성간 물질들이 가열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 가열된 기체에서 나오는 빛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밝은 선들이 보이잖아요. 맞습니까? 밝은 선들이 보입니다. 밝은 선들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 방출 스펙트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보게 되면 이 태양 같은 경우는 태양 자체의 성분 원소도 있지만 태양의 대기를 이루고 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수소와 헬륨뿐만 아니라 어떤 성분들도 가지고 있나요? 수소와 헬륨, 나트륨, 칼슘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 그지? 그래서 이런 놈들이 특정 자기 원소마다 보유한 선의 수, 위치, 굵기, 색깔을 갖는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다양한 흡수선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 이런 걸 우리가 프라운호퍼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 표면의 온도가 낮은 층에 있는 원소에 의해 특정 파장의 에너지가 흡수되기 때문에 그런 프라운호퍼선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태양은 수소, 헬륨과 같은 우주 초기 원소들뿐만 아니라 뭐 나트륨, 칼슘과 같은 원소도 존재한다라는 걸 태양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이 스펙트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연속 스펙트럼은 모든 파장 영역에서 연속적인 세계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온의 광원, 그지? 고온의 광원,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예시는 백열등 또는 별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빛. 자, 흡수선은 말 그대로 검게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별빛이 저온별의 대기나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는 경우에 나타나고요.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고온의 별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를 관측한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이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별과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 그래서 원소마다 특정 파장의 에너지만을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원소마다, 그지? 특정한 파장. 아까 특정한 파장이 나타나는 이유가 왜? 이 전자들이 원자핵 주위에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영역대가 다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만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고요. 그 다음에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흡수선과 방출선은 서로 다른 위치. 그러니까 각 원소마다 고유한 선의 위치가 있다는 얘기야. 사람의 지문처럼. 그 다음에 한 종류의 원소에서 관측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같다. 다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별과 은하와 같은 천체에서 관찰되는 흡수선과 방출선을 비교하면 일단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량비는 어떻게 하냐? 자, 질량비는 다른 말로 우리가 무슨 비라고도 얘기하냐면 특정 그 원소의 함량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이나 은하에서 흡수선들의 이제 세기를 비교하면 구성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이런 스펙트럼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우리가 예측을 했듯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이제 3대 1인 것을 우리가 이제 증명을 했잖아, 그지?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요 3대 1의 비가 되는 거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본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두 가지만 서술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는 우주 배경 뭐가 나옵니까? 복사라는 개념이 나오고 우주 배경 복사. 두 번째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입니까? 3대 1이다 라는 것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우주 전역 천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으로 알아낸 현재 우주의 구성 원소야, 그지? 그래서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빅뱅 우주 초기에는 다른 원소들은 없었습니다. 그치? 빅뱅 우주 초기에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만 있었는데 결국 이 수소와 헬륨들이 새로운 별들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는 거고요. 이 이후에 배우겠지만 나머지 원소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 별의 진화 과정의 별 어디에서 내부에서 만들어지거나 또 일부는 이제 초신성 폭발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이제 좀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이에요. 스펙트럼.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공부했던 이유 자체도 뭐다? 그치, 우주에 어떤 원소가 분포하는지, 그치, 그거를 빛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는 내용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들 꼼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왜 3대 1이 되었는지 그걸 짧게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